자, 조국 문제의 지금 본질이 뭐냐? 왜 이게 확 달아오느냐라고 봤을 때는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에 대해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할 거라고 봐요. 왜? 자꾸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생각하고 그 속에서 나나 내 자식이나 내 집안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좋은 기억이 되기보다는 불쾌한 기억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것이 좋은 기억이 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조국만큼의 돈을 좀 가지고 있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고 돈을 버는 일에 지금 재미가 나고 있는 또는 대기업의 오너들이거나 중견기업의 오너들이거나 돈을 잘 버는 자본주의 사회의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느낄 거고, 아니면 부부가 대기업이나 공직에 있어서 맞벌이를 하면서 적어도 내 삶이 흔들릴 거는 없고 차곡차곡 모으고 나중에 연금이 기다리고 있고 자식 교육에만 신경을 쓰고 그리고 강남의 파라군이거나 또 스카이캐슬 같은 부분을 흉내 좀 내보려고 하는 좀 안정적인 중상층 상류까지는 자신의 이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좀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향유할 거라고 봅니다. 그 중산층 중류 이하의 삶은 지극히 불안한 삶이죠. 솔직히 어느 날 벼락을 한번 맞아도 무너질 수 있는 삶입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한번 내도, 또 내가 몸에 암이 걸려서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돼도, 아니면 내가 무슨 자영업을 한번 종사했다가 실패만 해도, 집안에 누가 크게 사고만 한번 쳐도 언제든지 내 삶은 끝없이 흔들릴 수 있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들을 나름대로 회피하는 방법으로 아주 그냥 노멀하게 스테레오타입으로 살죠. 봄이 되면 꽃필 때 야유회 가고 수준에 맞게, 또 가을에는 단풍놀이 가고 여름에는 그냥 바캉스 가고, 이런 식으로 살면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큰 기대 없이 그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수적으로 봐서는 거의 90%쯤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수적으로 봐서는 80%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80%쯤 되는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자신도 외면할 수 없는 확연한 우리 사회의 기득권의 상류 기득권층의 천민 자본주의적인 행태가 드러날 때, 또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올라갈 신분 상승의 사다리는 없다, 즉 사다리 걷어 차기가 확연하다는 걸 느끼게 될 때 이제 그것이 절망감에서 분노로 표출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조국에 분노하는 것은 20대는 이중적인 모습에 배신감을 느낀다. 말로는 우리를 위한다지만 지 삶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랐다. 조국은 처음부터 아버지한테서 특권을 받아서 태어나서 집 사냥을 지 돈 없이도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제 한 언론은 조국이 IMF 직후에 집을 팔고 산 그런 상황들을 어딘가 아버지가 빼돌린 돈인지 뭔지 돈이 있었으니까 그걸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조국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18억 이상 벌었다는 게 오늘날 조국의 주요 자산의 이 원인인데, 근데 어쨌든 조국과 조국 부인이 그런 자산을 소유한 데는 시드마니가 부모로부터 왔으니까 그 시드마니를 들고 부동산 투기를 계속해서 키우고 굴려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중산층 이하는 시드마니가 없기 때문에 눈앞에 돈이 벌어지는 일이 지나가도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조차도 갖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특권층에게만 그런 기회가 있고 대다수에게는 알면서도 기회가 없는 이런 것이
옳은 것이냐? 부동산이 투기 대상으로 사람의 신분을 부익부 빈익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게 한국적인 사회에서의 주요 모순 중에 하나지요. 자, 이래서 제가 서포 15조에서 이런 모순을 없애자고 국가적 주택 공급을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20%가 80%를 지배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것들을 안 만들어 줄 겁니다. 그거는 80%가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목표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50대가 느끼기에 지금 자식 스펙을 못 만들어줘서 미안하다. 열심히 그냥 학원만 보내면 단 줄 알고 학원 비용 들어가는 거나 교재 비용 들어가는 것도 대기가 허덕허덕했다. 한 달에 3, 40만 원 들어가는 것도.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내 삶은 개뿔도 아니고 스펙을 다 만들어서 부모가 의사를 만들어 주는구나. 자식을.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분노로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회균등, 과정 공정을 이야기했던 문정부와 그걸 앞장서서 설파했던 나는 부자지만 그래도 나는 너네들을 걱정하고 동감한다 했던 조국의 값싼 위로가 이제 분노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 논문 이후에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급증을 하고 문에 대한 여론조사가 어제 부정이 50% 이상 넘었다. 자, 실제로 여론조사의 물타기 등을 감안하면 지금 문이 7대3으로 내몰렸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20대 지지율이 2년 새 절반이 됐다. 서울대 커뮤니티에 조국이 부적합하다가 97.5%가 됐다는 겁니다. 자, 서울대는 부모가 그래도 상위 한 20%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46%다는 겁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월등히 중산층 상위 이상의 집인데도 서울대에서 이런 분노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2018년 1학기 서울대, 고대, 연대생의 소득분위 산출 현황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스카이 학생 43% 중에 소득 10분위 월 1,200만 원 이상의 비율이 30%, 9분위가 16%로 고소득층 비중이 46%나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서울대가 46%가 아니라 9분위, 10분위가 48%라는 겁니다. 고대는 45%, 그리고 연대는 39%, 스카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6%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런 학생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조국의 지금 가재, 붕어 이런 말들이 얼마나 서민 대중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이들을 화나게 하는지 그렇게 지금 짐작도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조국을 비판하는 청년청 촛불시청에 대해 진영 논리로 습골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라는 젊은 여성들조차도 지지자지만 조국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 정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자리에 어떻게 조국이 가냐. 그리고 수시 전형이나 의학 전문 대학원 입시 제도 등이 결국 기득권의 자기 자식 챙기기였다라는 부분에 대해 비판이 매우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서야 언론들이 대입 수시가 그동안의 불공정한 통로가 되어 왔다라는 걸 조금씩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가식적이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이것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딸은 극단적인 형태의 자식 챙기기에 불과한 것이고 다들 정도의 차이지만은 한국의 천민 기득 상류층들이 이런 게임에 다들 뛰어들어서 전부 각자 도생으로 자기 자식들을 챙겨와서 거기에 한국의 지금 대학 입시 제도의 지금 불공정성, 그 자체에 담보하고 있는 불공정성이 크게 기여했다라는 것은 말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보수고 좌파고 똑같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양 이념 정파가 똑같이 이 부분을 갖다가 공정한 룰을 파괴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좌우로 봐야 될 게 아니라 기득권이냐 반기득권이냐로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엘리트 의식, 한마디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반엘리트 이런 성향이 왜 나타났느냐. 한국 사회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자신은 천부적으로 상류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학 입시 제도, 로스쿨 제도, 의학 전문 대학원 제도, 또 취업하는 제도, 이런 또 비정규직의 정부지축화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끼어들고 심지어 군대 가는 데까지도 끼어들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룰들을 다 상류 수구 기득권들이 유리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 있고, 그런 부분을 언론들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영합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학생분이 수신이 이런 입학사정관이니 뭐 대학교에 입학하는 방법이 3,000가지가 넘느니 어제 어떤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니까 앵커가 저보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대판을 했어요. 아니 그런 것들을 제일 꼭대기에서 넘나드는 연속을 할 수 있다는 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확률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조국에 자기 딸을 보내는 저 확률은요, 한국에서 지금 상류 수구 기득권 중에서 최첨단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조국과 조국 마누라가 둘 다 한국의 대학교 교수라는 거죠. 그리고 조국은 네임밸류에서 정권과 관계없이 한국 최상류층의 위치에 도달해 있었어요. 좌파도 권력입니다. 좌파도 기득권이에요. 좌파가 야당이라도 거기서 목소리가 센 사람은 야당으로서의 큰 기득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조국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언젠가는 좌파가 정권 잡으면 한자리 할 거다 예상되는 입장에서 조국은 권력이지요. 학교에 이 한국의 학교 사회의 권력이고 좌파 집단 내의 권력이죠. 진짜 권력이 아닌 사람은 보수 우파조차도 수구 기득권의 성향을 비판하고 그리고 한국당을 비판하고 나경원, 황교안을 비판하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런 권력이 아니죠. 왜? 우파가 잡더라도 저를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개털이란 걸 세상이 잘 아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우는 방법에서 특목고나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스펙을 관리할 수 있는가? 그 스펙으로 지금 허술한 대학 입시 제도를 이렇게 이용해서 시험을 친 것보다는 스펙을 가지고 대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가? 지금 수시로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국내 학교가 한 65% 안팎을 수시로 뽑고 있습니다. 저 수시라는 말 속에는 온갖 편법과 다양한 형태의 모집 요강이 지금 들어있어요. 자, 정권은 정시를 30% 이상을 해라 뭐 이렇게 하지만은 아직도 대부분이 수시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시험 성적만으로 정시로 들어갈 확률은 옛날에 5분의 1도 안 된다라는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입시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느냐에 대해 이 사회가 문제 제기도 안 합니다. 왜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는 걸 저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냐? 자, 의사가 다양한 기술을 가진 의사가 필요했다면 의사가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도록 하는 게 맞지,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는 사람이 의사가 되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는 거 이제는 없어져 가는 그 제도가 있는 동안에 숱한 의사들의 자식과 또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초상류층의 자식들이 의전원을 통해서 의사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의전원, 특정 대학 의전원 조사해보면 50%가 그런 식으로 조국 딸처럼 들어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부정한 사회, 정말로 부정한 사회죠. 여론을 조성하고 오피니언 리더고 사회 상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식을 저런 식으로 대학에 넣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는 안 그러냐. 자, 미국이 지금 어마무시한 스카이 캐슬이 있고 미국은 오래전에 그야말로 성적대로 대학 가는 게 무너졌고 자식을 편법으로 대학을 보내기 위한 수천 가지 방법과 대치동 같은 사교육 그리고 아이비리그 같은 명문 대학을 들어가는 코스에 대한 컨설팅 등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오늘날 저렇게 진이 빠진 이유가 공정함이라는 부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국은 미국의 그 나쁜 측면들을 배워와가지고 시험으로만 대학에 간다라는 저희들 때의 그 단순한 목적이 지금 입시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학력고사 부활을 외쳐왔고 지금 서포 15조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잘 안 될 겁니다. 이거는요, 대중적인 각성과 분노가 입시 제도를 바꾸라고, 투명하게 바꾸라고 요구되어져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자, 바꿀 때는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상류층이 그걸 다시 되돌리려면 엄청난 서민들의 노력이 주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다 거기에서 혹시 나한테도 로또가 떨어질까봐 생각을 하지 그걸 뒤집어서 바로 잡아서 공정한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초상류층들 소수가 다수 서민들을 가지고 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부동산만 해도요. 나한테도 혹시 투기해서 돈 버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고 은행에 빚내서 서민들이 집장만 했다가 건물을 잡고 다 망가지고 주식을 샀다가 망가집니다. 그런데 상류층들은 다 하는 것마다 조국처럼 성공하지요.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사회가요, 진짜 사다리가 이미 걷어차서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서민들이 그 사다리 밑에서 그야말로 개천에서 서로 뜯어먹으면서 산다고 아웅다웅하고 그 사다리가 걷어차진 천국 같은 곳에서는요, 그들끼리에 돈 벌고 그리고 스펙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진실을, 이거는 그야말로 아픈 진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외면하고요, 이 사회가 공정할 것처럼 문재인처럼 사기치면 안 돼요. 기회가 균등한 것처럼 사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완전히 불공정해졌고 기회가 불균등해졌고 정의라고는 눈을 씻을 수도 없다. 그걸 만들려면 뭐냐? 서민들 스스로의 투쟁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너무 이념적으로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거기에는 똑같이 해먹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자각이 서민들에게 없다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보수판에 댓글 달고 하는 거 보면요, 전부 다가 무슨 좌우파입니다. 세상에 모순이 좌우에 있어요? No.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 외에 많은 서민들은요, 좌우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지금 삼엄행이 안 먹히고 조국 딸이 먹히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서글픈 것이지만요, 이게 진실이에요. 가끔씩은 맹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이 필요한 것이 지금 조국 딸 문제로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사다리가 없어졌다라는 걸 서민들이 인식을 해야 거기에서 그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겁니다.